오늘은 아이언 컨더하고 리버설 아이언 컨더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랑 뭐 브로큰 버터플라이 그 구조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옵션 콜바이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익절할 거 익절하고 지금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모드로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해놓고 들고 갈 애들은 들고 가고 해지를 걸 애들은 해지를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해서 이제 구조를 짰어요. 보통 이제 한 달? 한 달 정도 뒤에 거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게 이제 수익이 되면 청산하고 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이 구조 자체가 크레딧이에요. 크레딧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영역만 잘 잡아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420, 여기 뭐 420, 그 다음에 365, 363 요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위치만 정확한 숫자가 여기 딱 그 라인이 지키진 않지만 위치만 이렇게 이 차트가 이 안에서 9월 16일 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이 안에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냐? 글씨는 또 깜장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걸 이렇게 갇혔다 뭐 했다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고 해야죠. 그냥 막 잡는 건 아니죠. 막 잡는 건 아니고요. 지지 저항 그 다음에 뭐 파동이 움직였다 내려갔다 시간 계산해서 이게 보통 한 번 파동이 시작해갖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 12주 정도 기본으로 걸리니까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해요. 그래서 언제 잡을 건지 만약에 초기에 잡는다 그러면 올라가는 길이면 밑에 풋 크레딧을 먼저 잡고 나중에 콜 크레딧을 잡기도 하고 이걸 따로 잡기도 하고 같이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조를 아이언 컨도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22년 익스퍼레이션 데이스로 해서 콜을 420에 팔고 여기다 팔고 영어로 써야지 셀하고 콜을 422에 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크레딧이 잡히죠. 콜 크레딧이 잡히고 밑에 걸 잡아야죠. 밑에는 365에 풋을 팔고 363에 풋을 사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아이언 컨더가 되는데 이게 차트가 엄청 좋았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차트가 여기서 컨설리데이션을 엄청 했어.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면 뭐 이게 방향이 보이면 이 정도 조정했으면 위로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보이면 위쪽으로 잡으면 되지만 이게 위일지 아래일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성장주 빠질 때 한 번 걸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걸리는 자리 찍고 내려오고 뭐 이런 차트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콜 크레딧 구조, 풋 크레딧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콜뎁, 풋뎁 뭐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뎁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리버설 아이언 컨도인데 사실 그건 그렇게 잘 안 잡아요. 근데 구조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를 또 짤짤이로 플레이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서부터 반등해서 올라간다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그냥 익절하고 빼는 게 가장 많이 먹는 거예요. 싱글로 한 번에 먹는 게 가장 수익이 커요. 그런데 이제 버터플라이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 가운데다가 아이고 요 가운데다가 팔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다가 아래쪽에다 사요. 이렇게 하면 버터플라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콜셀이나 풋셀 두 개를 하고 콜바이 콜셀 그러니까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언 컨더는 콜하고 풋을 섞었죠. 근데 버터플라이는 콜이면 콜, 풋이면 풋 이렇게 같이 해요. 같이 해서 가운데다가 셀 두 개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바이바이 이렇게 하면 뭐 위로 쫙 올라갔다가 클로즈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클로즈하고 이제 뭐 그거는 자기가 이게 이게 구조가 뭔지 알고서 자기가 이제 차트에서 보고 이제 그 자신이 있어지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 뭐 하기로 했다. 그냥 놀기로 했다. 요거 잡아놓고 그냥 놀 거다. 그럼 이제 그런 거 잡아놓고 놀아요. 그 숫자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준을 잡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갇혔다고 본다. 얘는. 그리고 큐큐큐 가면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뭐 한 개 잡을 때도 있고요. 뭐 7개, 10개 막 이렇게까지도 잡아요. 근데 안전하게 잡아서 크레딧을 뭐 20불, 30불짜리를 10개 잡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이 크레딧을 막 1불 20, 막 이거 한 2불은 받아야지. 막 이렇게 해서 잡았다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손실이 그러니까 크게 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잡을 때는 크레딧을 굉장히 작게 잡아요. 작게 잡고 안전하게 잡고 대신에 아래 위 굉장히 거기 칠 것 같은 거 자리에서 더 많이 벌려서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이즈를 좀 줘서 벌려서 잡아요. 그래서 뭐 크레딧 하나에 뭐 이 아이언컨도 구조 하나 잡으면 아래 위 합쳐서 크레딧이 80불 뭐 30불에 50불이 35불에 45불 뭐 이렇게 잡히다든지. 근데 그걸 구조를 안전하게 잡아서 개수를 수량을 늘리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거를 뭐 밑에서 출발해서 올라갈 때 밑에를 먼저 잡았는데 이게 한 번 올라갈 때 이게 한 번에 쭉 안 가잖아요. 처음 파동 시작하면. 그러면 올라갔다 눌렸다 다시 올라갔다가 수렴하고 다시 팝하고 이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팝하고 중간에 내려와서 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1, 2, 3, 4, 5하고 A, B, C까지 계산해서 떨어질 만한 그런 파동의 기러기가 저는 이제 12주라고 보는 거예요. 12주라고. 그래서 중간 출발해서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일 때쯤 되면 이제 한 달 뒤 뭐 이렇게 잡으면 이게 수익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잡은 게 뭐 이거 이제 QQQ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차트가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 이런 것도 보긴 봐요. 왜냐면 PPO가 중간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잡아야지 이렇게 밑에 쏠려 있을 때 이럴 때는 밑에 구조 먼저 잡고 나중에 위에 구조를 잡아요. 근데 PPO가 이렇게 0에 갖다 붙여놓고 ROC도 이렇게 0 가까이 이렇게 와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양쪽을 다 잡아도 같이 잡아도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QQ 같은 경우에는 327, 329 어디 갔냐? 이거 제가 여기 38 여기가 저항이 있다라고 봤으니까 나는 요 위쪽에다가 잡았죠. 그래서 하나는 요 위쪽에다 잡고 다른 하나는 274, 272, 274, 272 뭐 여기다 잡았죠. 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시 되돌리면서 저점을 가서 275 가면 나는 풀루 매수를 넣을 생각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먼저 떴죠. 떴으니까 이제 다시 내려왔을 때는 요거를 깨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읽긴 읽어요. 만약에 이게 반등 실패해서 내려오는 거라면. 또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다면 더 많이 깊게 훅 찔러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잡아요. 그래서 저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횡보하잖아요. 주식 차트는 횡보가 훨씬 많아요. 위로 가거나 내려가는 것보다 횡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아이언 컨도를 공부해 두시면 익숙해지시고 차트를 읽으실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페이퍼 트레이딩 처음에 먼저 해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닫을 때 한 번에 아래 뭐 하나만 닫거나 4개 콜바이, 콜셀, 풋바이, 풋셀 이 중에 하나만 닫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3개를 닫고 풋셀만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요.
얘는 지금 제가 지수나 이런 애들 비싸잖아요. 근데 비싸도 뭐 한 만, 이거 뭐 여기에 지금 내가 만약에 108불에다가 풋셀 108, TLT는 제가 113불, 111불에 풋 크레딧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찍 끝나요. 이건 저번에 잡아놓은 거라 8월 19일 날 끝나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밀고 내려와서 111불에 풋이 이득이 되면 113불을 그냥 나는 엑스사이즈 시켜버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거 콜 크레딧 잡은 거 다 익절해버리고 풋바이 한 거 익절하고 풋셀만 남겨두고 뭐 이렇게도 해요. 그리고 위로 갈 때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게 차트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아 여기서 결론적으로 내가 익절을 어떻게 해서 익절을 해야겠다, 요거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간단한 건데 풋 바이 풋 셀, 그 다음에 콜 바이 콜 셀, 이거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제가 가끔 이렇게 거기 디스코드 거기 게시판에 숫자 올려드리잖아요. 요거 잡았다고. 근데 그렇게 잡을 때는 보통 보면 뭐 할 거 없어서 심심해서 이제 파동 이렇게 한번 짧은 단기 파동 올라와서 이렇게 눌려야 되는 자리가 올 때쯤 되면 이제 익절을 하죠. 익절하고 나면서 이게 더 위로 갈 것 같은데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풋셀만 잡아놓는 경우도 있고, 뭐 지금 같이 뭐 지수를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아이런 컨도를 잡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달달이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있고 장기 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장기로 들고 가는 솔직히 뭐 내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해요. 해지를 걸어서 해지로 먹고 배가 엄청 부를 정도로 계속 밀고 내려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걔네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걔네를 차트를 보고 있으면 속만 시끄럽지. 이거야 가는 거니까. 한번 위로 확 당겼다가 눌려줬을 때 이게 완전히 불리시 이너프한 모멘텀이 생긴 주식이 가요. 그런 게 안 생기면,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그 공처럼 탕탕 튀어 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내렸는데 남들 다 튀어오를 때 지 혼자 못 튀어오르고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안 가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도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가진 티커가 어떤 티커인가, 탕탕 튀어오르는 티커인가, 아니면 그냥 배당주라서 그냥 있어야 하는 애인가. 그리고 얘는 내가 거의 현금처럼 계속 매집을 해서 들고 갈 애인가, 이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물로 해서, 그러니까 뭐지? 주 옵션의 월물? 그러니까 한 달 뒤 정도 보고서 이렇게 크레딧 구조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있으시면 지금 설명한 게 헷갈리시거나 그러면 질문 여기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